에서도 많이 나오죠. 헤어지고 나서 친구로 아주 잘 지내는 모습. 너무 잘 지내요. 네, 낭만의 도시라고 불리는 파리. 진짜 현실 파리는 어떨까? 명품의 나라잖아요. 네. 실제 프랑스 사람들은 명품을 많이 구입하나요? 아니요. 그거는 업계가 만약에 그쪽에 있으면은 구입하는데, 예를 들어 제 친구들이 이제 C 땡땡이라던가 D 땡땡이라던가 뭐 그런 회사들을 다니는 친구들도 가방을 사서 에코백에 넣고 지하철을 타요. 아,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네요. 네, 왜냐면은 소매치기도 너무 많고 특히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매면은 타깃이 당할 수도 있으니까 에코백에 넣고 그런 걸 타서, 가끔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거 사봤자 뭐 에코백에 넣고 다니고 면서 모타를 사냐. 제가 예전에 사귀었을 때 이걸 말하면 모두들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선물이 있는데, 저는 시카를 선물로 받았었습니다. 아, 시칼요? 네. 아, 시칼 이유가 뭘까요?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파리는 이런 MBTI 이런 성향이 좀 잘 맞을 것 같다. 살기에 여행 말고. 제가 생각한 파리 두 가지는 확실해요. E가 정말 너무 잘 맞고요. 어딜 가도 스몰톡이고 어딜 가도 얘기하고, 저도 어제 공항 갔다가 오면서 또 다른 사람이랑 친해져서 인스타 주고받고 파워 E가 굉장히 잘 맞고, 그게 너무 피곤한 사람들은 좀 힘들 수 있어요. 이가 맞는 나라는 파리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거 한 가지는 F. F. 아, 너무 감정적이에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정적이고, 심지어 회사에서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회사에서 이제 좀 뭘 좀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내 실력이 아니라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속상해, 그래서 올려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F가 되지 않으면 힘들어서 저는 사회화된 F입니다. 네, 사람들이 그 에밀리 파리에 가다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고 많은 환상을 갖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렇게 멋진 훈남들 주변에 네, 그런 일이 자주 있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게이예요. 제 주변 남은 다 게이고, 사실 에밀리 인 파리는 파리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에피소드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너무 드라마예요. 너무 드라마고, 거기 있는 것들이 다 팩트가 맞긴 맞거든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영어를 한다거나 프랑스가 완벽하게 하지 못하게 소개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너는 어차피 몇 년 뒤에 갈 엑스팻인데 우리가 왜 친해져야 돼? 하는 배척하는 분위기가 있다던가, 잠깐 집 보러 온 사람이 찍접된다던가. 근데 그 집 보러 온 사람이 가브리엘처럼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랑 이제 동년배 이런 분들이 많죠. 예, 그런 사람들이 많고, 팩트는 있는데, 다만 그게 상대가 가브리엘이라는 거. 상대가 그런 광고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분명히 명품백 있겠죠. 하지만 에코백에 넣는다던가, 그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직 가브리엘을 못 만나셨나요? 가브리엘, 남자를 좋아하는 제 친구들은 가브리엘처럼 잘생긴 것 같아요. 제 가브리엘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걱정되고 무서운 거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런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하다 보면 집에 수리할 게 많아요. 여기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기도 하고 몇백 년이 된 건물이니까요. 그래서 수리를 할 때 이제 수리공들이 오시거나 그럴 때 이제 조금만 상냥하게 하면은 이제 성희롱처럼 그런 경우들이 있고, 예를 들어 한 번 안아주면 깎아준다던가, 아니면 개인 번호를 달라던가, 밥을 먹자던가, 술을 먹자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에밀리 인 파리스에 있는 그런 가브리엘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아저씨들이, 할아버지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이렇게 차갑게 하고 냉정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조금만 기분 나쁘면 욕을 하거나 위협을 하거나, 저는 이제 칼처럼 이제 열쇠로 저를 찌르듯이 이제 제 방에서 그렇게 위협을 당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가 가장 고충이 큰 것 같아요. 혹시 언어를 배우는데 연애가 가장 좋다고 하잖아요. 좋대요. 네. 시도해보셨나요? 저는 사실 가장 오래 사귀었던 남자친구는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태어난 친구였어갖고, 저랑은 영어로 시작을 했어요. 저 이거는 정말 만약에 프랑스인과 사귀시는 분들한테 꼭 추천하고 싶은 게, 프랑스인뿐만 아니라 외국 남자 사귀실 분들한테 꼭 추천하고 싶은 게 그 언어로 하세요. 처음에 셋업된 언어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커플들도. 그래서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고 프랑스인과 연애를 하신다면 프랑스어로 버벅대더라도 그걸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가장 기억 남는 에피소드 뭐 있을까요? 근데 하나 있어요.
이제 유럽 남자들은 선물에 한국 여자들이 생각하기엔 좀 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이제 뭐 명품 명품 뭐 액세서리 가방 이런 거는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는 없는 것 같고, 결혼하면 다른 것 같은데, 이제 연애할 때는, 특히 초반 연애할 때는 그런 거 선물 공세는 전혀 아닌 것 같지만 꽃은 선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사귀었을 때 이걸 말하면 모두들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선물이 있는데, 저는 시카를 선물로 받았었습니다. 아, 시칼이요? 네. 아, 시칼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때 코로나 시기였는데. 네, 끊어내라고? 아니요. 뭐죠? 시칼. 요리를 이제 좀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아. 친구가 요리사였어요. 그 친구 말고, 그 친구의 친구가 요리사였어요. 제가 장난으로, 나는 이제 그거는 이제 툴의 문제다. 제가 아이템이 없어서 요리를 잘 못한다. 이랬더니 시카를 선물해 주더라고요. 아, 생일 선물로. 생일 선물로 네. 시칼. 네. 굉장하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혼자서 이런 걸 다 하고 계시잖아요. 네. 본인이 만나고 싶은 이상형은 어떻게 될까요? 이상형. 뭐 국적 불문인가요? 국적은 불문이고요. 네, 국적은 불문이고, 인종 불문이 어느 정도 불문이고, 인종 어느 정도 불문이고, 저는, 이제는 라이프 스테이지가 좀 비슷한 사람을 찾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도 만나봤고, 좀 나이가 많은 사람도 만나봤는데,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행복하게 세르를 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아닌, 이제 뭔가 어드벤처를 하고 싶다. 뭐,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다라는 사람보다는, 이제 좀, 새로운 시도를 하되, 이제 라이프는 세르리 되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아까 명품의 나라잖아요. 네. 실제 프랑스 사람들은 명품을 많이 구입하나요? 아니요. 그거는 업계가 만약에 그쪽에 있으면은 구입하는데, 예를 들어 제 친구들이 이제 C 땡땡이라던가 D 땡땡이라던가 뭐 그런 회사들을 다니는 친구들도 가방을 사서 에코백에 넣고 지하철을 타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네요. 네, 왜냐면은 소매치기도 너무 많고, 특히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매면은 타겟이 당할 수도 있으니까 에코백에 넣고 그런 걸 타서, 가끔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거 사봤자 뭐 에코백에 넣고 다니고 그래서 못 타러 사냐. 또 보면은 그 예전에 잠깐 유행했던 올드머니 있잖아요. 그게 여기는 진짜 찐 올드머니예요. 그래서 회사 친구가 이제 뭐 롤렉스를 사고 있는데, 이거는 할머니한테 물려받은 거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그래서 새로 산 것보다 그런 걸 좋아하고, 또 너무 크게 로고 박히고 그런 걸 좀 창피하고 쑥스럽다 생각하는 무리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명품을 에코백에 넣고 다닌다. 굉장한 사실이네요. 본인도 혹시 소매치기 당한 경험 있나요? 저는 소매치기를 당하기도 많이 당했고, 잡기도 많이 잡아봤고, 저는 경찰서에 가서 또 경찰이랑 그것 때문에 싸워보기도 하고 많이 그랬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연애할 때도 이 더치페이가 확실한가요? 아니요. 더치페이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더 되려. 진짜요? 그래서 일단 첫 데이트 때 남자가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게 이제 당연한 매너같이 이제 이루어지고, 이제 커플이 되면은 뭐 반반을 내던가, 혹은 오늘 내가 뭐 월급 탔어, 내가 쏠게, 내가 너를 초대할게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반반 딱 더치페이 이 문화는 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죠. 헤어지고 나서 친구로 아주 잘 지내는 모습. 너무 잘 지내요. 네. 그리고 뭐 이혼하고 나서 또 너무 잘 지내는 모습. 네. 한국에서는 두 번 다시 안 보는 게 일상인데 어떤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특히 제가 이 전편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와 결혼은 좀 따로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이혼하신 분들 중에서도 아이가 있는 분들은 계속 보는 게 여기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의 정서나 아이의 그 교육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처럼 잘 지내는 분들도 봤고, 정말 안 좋게 헤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뭐 자식들이 뭐 결혼을 한다거나 행사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너는 오면 안 돼, 이런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헤어진 사람들도 친구로 굉장히 많이 잘 지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힘들어요. 저는 안 돼요. 그 정서는 제가 못 하겠어요. 지금 몇 년 차시죠? 지금 8년 됐어요. 8년, 프랑스 8년 차. 네. 많이 썼는데. 지금 8년 되셨으면 한국에 대한 많은 그 프랑스 사람들의 변화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피부로.
한국 딱 하면 지금 어떤 변화가 있나요? 완전 핫하죠. 한국은 완전 핫하고, 정말 예전에는 여기는 이제 니하오, 칭총창, 차이니스 이런 게 욕이거든요. 아시안에 대한. 예, 그런 것들이 더 많았는데, 요즘에는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예전엔 모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정말 노스 코리아 or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물어봐서 좀 당황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한국이라 그러면 BTS 아니면은 파라사이트 기생충 제가 모르는 아이돌을 막 나열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위상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